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2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더 확산되지 않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의료계가 완패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윤석열발 의료대란의 패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죠. 이 사태를 결국 수습 못할 윤석열 정부와 그로 인한 의료 붕괴의 피해자가 될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의사들이 패자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의료대란, 의료 공백의 핵심은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모든 영역에 지금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 배출되지 않으면 전임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의 간 공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지금 전공의 복귀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0명이 전공의가 이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돌아온 전공의가 아주 극히 1,000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700명 가운데 1,056명만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2,000명이 여전히 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의료대란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완패가 아니라 의료 붕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재앙적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조금 보도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졌는데, 자, 조선일보가 어제부터 저런 기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저 코너 제목을 보시면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이런 제목인데 사실 저 제목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의료 붕괴는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올라온 기사 제목 보시면 의료계 원로 5인 현재 시스템이면 증원해도 결국은 의료 붕괴다. 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오늘은 제목 보시면 어떻게든 전공의 복귀시켜야 놔두면 후유증 5년 간다. 자, 이런 제목의 지금 2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료계 원로 5인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저 5명의 인사가 누구냐? 이렇습니다.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 송시연 전 충남대 병원장,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김종성 강릉 아산병원 교수, 그리고 배장우 건양대 병원 의료원장입니다. 자, 이 기사는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정부가 승리한 모양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대로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 의사들은 증원은 부차적인 문제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로들이 제안하는 사태 해결의 방향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의료 수가는 올리고 소송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 둘째, 대학 병원을 살려야 한다. 세 번째는 2026학년도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된다. 넷째,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해야 한다. 5번째는 필수 의료를 흔드는 실손보험 이거 손 봐야 한다. 이 5가지로 정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의료 수가는 올리고 소송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은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정부가 지난 2월에 내놓았지만 전공의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필수 의료 패키지 오히려 반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재원 등의 구체성이 없어서 실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보험 재정이 없다라고 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의료계에서는 더 많이 올려달라고 했지만 1.6% 찔끔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외에도 송시현 전 충남대 병원장은 필수 진료과 수가를 다른 과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매년 의사 2,000명을 늘려도 필수과 의사들은 절대 늘지 않는다. 교육, 국방 예산이 있듯이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국민 건강 예산을 신설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했고, 김종성 아산병원 교수는 필수 진료과는 위험 부담이 큰데 소송 청구액은 급증하고 있다. 소송 부담을 경감해줘야 의사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병원을 살려야 한다. 모두 이런 한 목소리를 냈는데, 자,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병원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 뉴스위크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최고 병원 250곳 가운데 우리나라 병원이 2024년에 17개였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베스트 병원을 뽑았죠.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250개 병원 가운데 우리나라가 17개 병원이 들어가 있고 거의 매년 3, 4위를 기록을 했다. 자, 낮은 수가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의료진의 몰입과 헌신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자, 이런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이런 대학병원들이 지금 이 의료대란으로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수십조 원을 지원했듯이 대학병원에도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필수 의료 최후 보루가 상급 종합병원인데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다. 이거 살려줘라. 그 방법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2026학년도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된다. 자, 김정성 교수, 수가를 높이고 소송 위험 부담을 낮추면 피부 미용 등으로 빠진 필수 의료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구조 개혁 후에도 의사가 모자라면 그때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기계적인 2,000명 증원은 재앙이다. 의사수 과다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대 교육 파행 등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건보재정 지출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대 증원하면 다 해결처럼 호도한 이 정부 그리고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죠.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라도 발표해야 그나마 좀 더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지적인데 자, 정부가 그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야 한다. 이 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면 앞으로도 여러 면허 정지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복귀하지 않으면 그 말은 미복귀 전공의들은 여전히 처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송시현 전 원장, 복귀라는 조건을 붙여서 행정명령을 철회해 준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낫다. 자,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죠. 자, 배장우 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갑자기 발표했고 초반에 전공의들에게 윽박지른 측면이 있다. 마음이 상한 전공의들을 시간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자신들의 미래를 뺏어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죠.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전문의를 따고 이 의협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심각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이런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이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사직하고 떠난 겁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도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해가는 방향은 떠나간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완전히
정부는 반대로만 갔습니다. 자, 이게 어제 기사였는데 오늘 기사 제목은 전공의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목 보시면 어떻게든 전공의 복귀시켜야 놔두면 후유증 5년 간다, 이런 제목인데 이 상태로는 후유증 5년 글쎄요 5년 이상 갈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의료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명의 미래 환자로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서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배출 안 되면 앞으로 4, 5년간 중증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이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일꾼들이죠. 이 상급 종합병원은 뭐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정말 각 연차별로 주어진 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최대한으로 100% 이상 수행해 옴으로써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인데, 이걸 끌어놓은 게 이 윤석열 정부죠. 자, 이 전공의들이 빠짐으로써 모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모든 의료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제한을 다 풀고, 그러니까 복귀하든 안 하든 모든 행정명령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직서를 낼 수 있도록 2월 달에 사직서를 냈으니까 2월을 시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 줌으로써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아올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길을 터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번 주 나올 전공의 대책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